논증에 가장 적합한 시각적 자료 결정. 논문이나 논문을 더욱 멋지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계십니까? 시각적 요소를 추가하는 것은 청중의 관심을 끌고 여러분의 글을 생생하게 만드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주장에 가장 적합한 시각적 자료를 결정하는 방법을 탐구하여 전략적으로 시각적 자료를 통합하고 서면 작업을 돋보이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토론과 관련된 시각적 요소 선택, 시각적 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디자인 지침, 데이터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방법. 이에 학계 청중에 맞는 적절한 시각적 개체 선택, 시각적 개체 사용에 대한 법적 및 윤리적 고려 사항 이해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이 장을 마치면 주장을 더욱 강력하고 영향력 있게 만들어줄 시각적 자료를 선택하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시각적인 힘의 이해 주장을 강화하고 청중을 사로잡으세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시각적 자료를 사용하기. 논문이나 논문에 시각적 자료를 사용하는 것은 주장을 강화하고 설득력 있는 프레젠테이션을 만드는 좋은 방법입니다. 시각적 자료는 청중이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더 잘 이해하도록 돕고 여러분의 논문의 명확성과 간결성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시각적 자료 사용의 이점. 시각적 자료는 청중이 논문의 주요 요점을 보다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강력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시각적 자료를 포함함으로써 독자는 주장의 핵심 개념을 빠르게 파악하고 인용하는 사실과 증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각 자료는 또한 논문을 더욱 눈길을 사로잡을 뿐만 아니라 긴 텍스트 섹션을 나누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청중이 콘텐츠를 이해하고 참여하도록 돕는 시각적 요소의 중요성이에 논문에 사용할 시각적 자료를 선택할 때 청중이 주장의 주요 요점을 이해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독자가 콘텐츠에 참여하는데 도움이 되는 시각적 요소뿐만 아니라 간단하고 따라하기 쉬운 시각적 요소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감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시각적 자료나 복잡한 주제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각적 자료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작성된 콘텐츠 옆에 시각적 요소가 배치될 때 어떻게 보일지 생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영상물 선택 지침. 논문의 시각 자료를 선택할 때 전달하려는 정보를 정확하게 나타내는 시각 자료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각적 자료가 토론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고 오래되었거나 주장과 관련이 없는 시각적 자료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지나치게 복잡하거나 따라가기 어려운 비주얼은 독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해석하고 이해하기 쉬운 비주얼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시각적 자료의 예. 다이어그램, 그래프, 차트, 지도, 그림 문자, 원형 차트, 표 등을 포함하여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시각 자료가 있습니다. 그림, 일러스트레이션, 미술품, 사진 등의 시각적 자료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시각 자료를 선택할 때 어떤 유형의 시각 자료가 요점을 전달하는데 가장 효과적인지 생각해보고 시각 자료가 정확하고 주장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관련 영상 선택.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올바른 시각적 자료를 찾는 것이 메시지를 독자에게 성공적으로 전달하는 데 중요합니다. 관련성 있는 시각적 요소는 독자에게 명확성을 제공하고 주의를 집중시키는 데 도움이 되며 작업을 더욱 설득력 있게 만듭니다. 또한 자신의 주장과 일치하는 영상을 신중하게 선택하면 시각적으로 즐겁고 생각을 자극하는 연구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주장을 위한 시각적 자료를 선택할 때 그것이 현재 진행 중인 토론에 적절하고 관련성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아이디어를 더욱 명확하게 하고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데 시각적 요소가 어떻게 도움이 될지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시각적 요소가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너무 산만하지 않은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주장에 적합한 시각적 자료를 검색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리소스가 있습니다. 인터넷은 훌륭한 영상 소스이지만 사용하는 모든 이미지의 저작권 소유자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서관과 기록 보관소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시각적 자료를 검색할 수 있는 좋은 장소이기도 합니다. 또한 사진, 그림, 이미지, 기호 등 창의적인 자료를 사용하여 요점을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시각적 요소를 선택할 때 관련성이 없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이미지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각적 자료는 요점을 설명하는 데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지만 주장의 설득력을 약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또한 자신의 것이 아닌 영상을 포함하는 경우 원본 작성자나 출처를 올바르게 인용하고 명시해야 합니다.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시각적 자료를 사용하는 것은 작업을 더욱 역동적으로 만드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토론에 관련성이 있고
적절한 시각적 자료를 선택하면 주장을 더욱 설득력 있고 설득력 있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각적 자료를 선택할 때 토론과의 관련성,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어떻게 반영하는지, 적절하게 표시되는지를 염두에 두세요. 그렇게 하면 주장을 더욱 간결하고 흥미롭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각적 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디자인 지침. 시각적 자료는 우리의 주장과 아이디어를 전달하는 데 사용되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각적 효과가 효과적이고 매력적이도록 하려면 올바른 스타일과 형식으로 시각적 요소를 디자인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시각적 디자인은 전문적으로 보이고 청중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일관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시각적 요소의 서체, 색 구성표, 크기 및 모양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비교나 설명을 위해 영상을 사용하는 경우 청중이 영상을 쉽게 비교하고 목적을 이해할 수 있도록 크기와 모양이 유사해야 합니다. 타이포그래피와 레이아웃도 비주얼을 만들 때 중요한 요소입니다. 타이포그래피는 시각적 요소에 텍스트가 표시되는 방식입니다. 시각적 개체의 서체는 읽기 쉽고 해석하기 쉬운지 확인하세요. 레이아웃은 페이지에서 텍스트와 시각적 요소가 배열되는 방식입니다. 이는 미학적으로 보기 좋고 논리적이며 일관성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비와 구성을 사용하면 시각적인 내용을 흥미롭고 매력적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대비는 시각적 요소의 분리입니다. 이는 다양한 요소를 강조하고 특정 분위기를 설정하고 시청자의 관심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컴포지션은 시각적 개체의 모든 요소와 해당 요소의 배열 방식을 포함합니다. 시각적으로 매력적이고 의도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균형 잡힌 구성의 영상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각적 요소를 더욱 흥미롭고 매력적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애니메이션을 사용하여 복잡한 아이디어와 데이터를 설명하고 시각적 요소를 상호작용하여 더욱 매력적이고 유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밝고 대비되는 색상을 사용하여 시각적을 돋보이게 하고 모션을 도입하여 더욱 역동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디자인 지침을 이해하고 적용함으로써 주장과 아이디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청중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시각적 요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방법이에 데이터 표현은 논문이나 논문 작성에 있어 중요한 부분입니다. 데이터를 정확하게 표현함으로써 주장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첫 번째 단계는 데이터를 시각적 개체에 통합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차트, 다이어그램, 그래프 및 기타 유형의 시각적 개체가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청중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복잡한 아이디어와 개념을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달하려는 데이터에 적합한 시각적 개체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데이터를 시각적인 요소로 통합할 때 표현의 기본 사항도 고려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데이터가 올바른 순서로 표시되는지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올바르게 해석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또한 데이터를 표시할 때 올바른 척도와 단위를 사용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차트를 볼 때 Y축이 X축과 동일한 단위로 데이터를 나타내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데이터를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따라야 할 몇 가지 지침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복잡하거나 데이터 해석을 어렵게 만드는 시각적 개체는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데이터가 표현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논문이나 논문에 적합한 학문적 스타일과 어조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시각 자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영상 사용에 대한 법적, 윤리적 고려 사항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시각적 자료를 사용할 때 저작권을 존중하고 책임감 있고 윤리적으로 시각적 자료를 사용하고 시각적 자료의 출처를 올바르게 표시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는 여러분의 논문이 정확하고 다른 사람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지 확인하는 데 중요합니다. 이러한 지침을 따르면 논문이나 논문에서 데이터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신의 주장을 체계적이고 명확하며 간결하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고 시각적 자료를 책임감 있고 윤리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술 장문에 적합한 시각적 자료 선택. 학술 장문에 시각적 자료를 포함하는 것은 주장이나 개념을 설명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청중이 논문의 내용을 더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주장을 더욱 설득력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술 장문에 적합한 시각적 자료를 선택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양한 유형의 시각적 자료가 다양한 종류의 주장이나 아이디어에 가장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학술 작문을 위한 시각적 자료를 선택할 때 사용 가능한 다양한 유형의 시각적 자료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각 자료의 범위는 다이어그램과 그래프부터 차트와 그림 문자까지 다양합니다. 올바른 시각적 요소를 선택할 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아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다양한 유형을 이해하고 글쓰기에 가장 효과적인 유형을 이해하기 위해 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술 논문의 시각 자료를 선택하기 전에 논문이 대상 독자를 고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학부 논문에 사용된 시각적 개체는 대학원 논문에 사용된 시각적 개체와 다를 수 있습니다. 각 청중은 자신의 이해와 지식 수준에 적합한 영상이 필요합니다. 또한 특정 아이디어와 컨셉을 전달하는데 어떤 유형의 시각적 자료가 가장 적합한지 고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프로세스를 설명하는 다이어그램, 상관관계를 표시하는 그래프, 데이터를 비교하는 차트 등 다양한 시각적 요소를 사용하여 다양한 아이디어와 개념을 전달합니다. 학술 작문에 적합한 시각적 자료를 선택하려면 각 시각적 유형의 목적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글쓰기 스타일도 사용되는 시각적 유형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사진, 일러스트레이션 등 창의적인 글쓰기에 더 적합한 시각적 자료는 과학적인 글쓰기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글쓰기 스타일과 이에 수반되는 적절한 시각적 요소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술 글쓰기에 적합한 비주얼을 선택하려면 사용 가능한 다양한 비주얼 유형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청중에게 적합한 비주얼의 목적, 글쓰기 스타일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요소를 고려하면 아이디어를 명확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시각적 자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 있고 윤리적으로 시각 자료 사용. 논문을 작성할 때 영상 사용에 대한 법적, 윤리적 고려 사항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처가 정당한 곳에 출처를 표시하고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존중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책임감 있고 윤리적으로 시각 자료를 사용하는 것은 글쓰기 과정의 핵심 부분이며 여러분의 작품이 학문적 조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저작권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모든 영상이 본인이 직접 만든 것인지 또는 사용 허가를 받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작권을 확인하는 좋은 방법은 시각적 자료의 출처로 가서 해당 이용 약관에 해당 시각적 자료를 사용하려면 허가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각적인 내용을 작업에 포함하기 전에 제작자에게 연락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책임감 있고 윤리적으로 시각 자료를 사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전달하려는 데이터나 정보를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시각적 자료를 만들고 싶지는 않습니다. 시각적 자료를 제작할 때 모든 내용이 정확하고 사실에 근거하여 학문적 조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절하게 사용하는 시각적 자료에 대한 크레딧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창작자에 대한 존중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작품이 학문적 조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귀하는 항상 여러분의 논문 크레딧에 작성자의 이름과 함께 귀하가 사용하는 모든 영상의 출처를 제공해야 합니다. 무료 시각자료 및 이미지 찾기.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각자료와 이미지를 찾는 것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작업에 전문적인 느낌을 더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시각자료와 이미지를 제공하는 몇 가지 사이트가 있습니다. 무료로 영상과 이미지를 찾는 또 다른 좋은 방법은 트위터나 인스타그램과 같은 소셜미디어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많은 콘텐츠 제작자는 자신이 제작한 시각자료와 이미지를 게시하고 사람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소셜미디어 사이트의 영상이나 이미지를 사용하기 전에 이용 약관을 확인하고 콘텐츠 제작자의 이름을 밝히십시오. 시각적 자료를 올바르게 표시하기 위한 모범 사례. 영상에 대한 크레딧을 올바르게 부여하려면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작성자의 이름, 시각적 개체의 출처, 시각적 개체가 생성된 날짜가 포함됩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영상이 적절하게 인정을 받고 제작자가 합당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크레딧이 올바른 위치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블로그 게시물에 시각적 요소나 이미지를 사용하는 경우 블로그 게시물 본문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학술 논문에 시각적 자료나 이미지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부록, 참고문헌, 미주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귀하가 글을 쓰고 있는 기관의 지침을 따르십시오. 영상 자료 제공과 관련하여 기관마다 다른 규칙과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작품을 제출하기 전에
소속기관의 지침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시각자료 사용에 대한 법적, 윤리적 고려사항을 이해하는 것은 글쓰기 과정의 핵심 부분입니다. 항상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존중하고 시각적 자료를 책임감 있고 윤리적으로 사용하고 시각적 출처를 올바르게 표시하십시오. 이 지침을 따르면 여러분의 작업이 학문적 정밀 조사를 통과할 수 있게 됩니다. 결론. 이 장에서 독자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시각적 자료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토론과 관련된 시각적 자료를 선택하고 시각적 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디자인 지침을 제공하고 데이터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주제에 부합하는 적절한 시각적 자료를 선택하는 도구를 제공받았습니다. 학술 청중을 대상으로 시각자료 사용에 대한 법적, 윤리적 고려사항을 이해합니다. 이러한 기술을 통해 독자는 영향력이 있고 토론에 충실한 시각적 자료를 제작하여 주장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시각화 실수 방지. 많은 논문 및 학위 논문 작성자는 시각자료와 관련하여 흔히 저지르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들은 시각자료만으로도 자신을 대변할 것이라고 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각적 자료는 많은 학술 논문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지만 시각적 자료가 독립적인 증거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각적 개체를 사용하여 작업하려면 시각적 개체를 사용하여 구조화하고 주장하는 방법을 이해해야 합니다. 시각적 자료가 효과적인지 확인하려면 시각적 자료를 사용하여 논문에서 제시하는 요점을 뒷받침하고 설명해야 합니다. 많은 작가들이 시각적 자료를 사용할 때 충분한 증거와 설명을 제공하지 않는 실수를 범합니다. 시각적 자료는 기술적 개념을 이해하기 쉽게 만들거나 데이터를 이해하기 쉬운 형식으로 표시하는 훌륭한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시각적 자료에 텍스트 대신 의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각적 자료는 데이터나 개념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데이터나 개념을 설명하는 방법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지도를 사용하여 개념을 설명할 수 있지만 독자가 지도가 보여주는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독자가 제시되는 데이터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캡션 및 또는 설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작가가 저지르는 또 다른 실수는 시각적인 맥락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각적 자료가 적절한 맥락에서 사용되지 않으면 토론에서 종종 손실될 수 있습니다. 논문에서 제시하는 내용을 분석하고 요점을 설명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시각적 자료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글을 쓰는 청중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정 청중에 따라 다양한 시각적 요소가 다소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많은 작가들은 영상 사용에 대한 법적, 윤리적 고려사항을 고려하지 않는 실수를 범합니다. 사용된 영상이 올바르게 인용되었는지, 출처가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상과 관련될 수 있는 저작권 문제를 고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영상은 논문 작성 과정에서 효과적이고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위에서 설명한 모든 고려 사항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각 자료를 올바르게 사용하면 논문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독자가 연구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